안녕하세요. 그가게 알고 싶답니다. 제가 한동안 개인적인 일 때문에 방송을 많이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방송을 영 안 하려고 한 건 아니고 개인적인 일들이 많이 바빠가지고 조금 이 영상을 올리는데 조금 소홀했습니다. 자, 앞으로 계속 영상 올릴 거니까 계속 시청해 주시고요. 자, 지난 시간까지 태국 푸켓에 관련된 정보, 그리고 풀빌라 리조트 이런 어떤 숙박 시설이나 이런 여행 이런 쪽에 간략하게 좀 우리가 좀 알아봤어요. 사실 푸켓은 너무나 많은 어떤 숙소가 있고 또 관광지 관광 포인트가 있다 보니까 소개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만 계속 하면은 사실 다른 지역을 못 해요. 그래서 잠시 푸켓은 접어두고 요번에는 발리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발리. 자, 발리가 어디 있습니까? 인도네시아에 있죠. 인도네시아는 동남아, 우리가 알고 있는 동남아의 가장 밑에 있는 아주 큰 국가입니다. 많은 섬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발리 역시 그 인도네시아의 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은 인도네시아는 과연 어떠한 나라인가? 자, 일단 인구가요,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많아요. 다섯 번째. 한 2억 5천만 정도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인구가 5천만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다섯 배 많죠. 야, 미국 인구가 약 3억 정도 되는데, 그 다음이 인도네시아입니다. 예. 이러한 사실들을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얼마 전에 그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 게임이 작년에 있었죠. 예. 자카르타는 수도고요. 팔렘방은 그 인도네시아의 또 다른 지역입니다. 엄청난 이 인구 그 다음에 땅덩어리에 걸맞게 언어도 한 800개 정도가 돼요. 각 부족마다 언어를 다 다르겠습니다. 심지어 지금도 인도네시아를 여행 가보면 발리의 언어와 수도 자카르타의 언어가 다릅니다. 그리고 발리 옆에 조그만 섬 렘봉안이라고 있거든요. 조그만 섬이에요. 우리가 발리에서 호핑 투어를 가면 그쪽으로 많이 가는데 그 렘봉안의 언어조차도 발리와 달라요. 배로 한 40분 정도 거리예요. 근데 언어가 다릅니다. 예. 심지어 발리 사람이 레모한 사람 만나면은 서로 대화가 안 통하니까 영어로 하는 모습도 지켜본 적이 있어요. 자, 그만큼 발리는 굉장히 크고 다양한 국가다. 예, 예전에 아주 과거에는 그 조선업이 발달돼 가지고 그 수산업, 수산업 하기는 그런데 이 어업이 많이 발달된 그런 국가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이 인도네시아 그러면은 동남아인 줄 다 알지만 발리 그러면 이게 인도네시아인지 발리는 또 다른 국가인지 그걸 구별하지 못하는 분들도 상담을 해보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자, 그렇다면은 발리는 어디에 있느냐? 발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적도 부근, 동남아시아의 가장 밑에 있는데 거기가 걸쳐져 있는 게 이 지구본을 보면은 적도 부근에 있습니다. 적도 부근. 예, 적도 부근에 있고 이 위로는 이제 동남아시아 또는 아시아 지역이지만 밑으로는 오스트레일리아, 그러니까 호주, 그 옆에 뉴질랜드 이런 나라들이 있죠. 사실 호주에서 굉장히 가까운 곳이에요, 발리가. 그러다 보니까 실제 발리를 가보면 호주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관광을 옵니다. 일단 서양인이다 싶으면은 거의 다가 한 7, 80%는 일부 유럽인들 빼고는 거의 다가 호주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치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리를 이제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인도네시아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우리한테는 발리가 굉장히 가깝게 느껴지죠. 왜냐? 드라마 발리에서 생긴 일,
뭐 많이 아실 거예요. 하지만 20대 초중반 뭐 후반까지는 드라마 발리에서 생긴 일을 접해보지 못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 드라마가 2000년대 초반에 나왔죠. 아마 초반에 나왔습니다. 뭐 소지섭이나 그 당시 당대 최고의 뭐 배우죠. 소지섭, 뭐 하지원, 조인성 뭐 이런 사람들이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화려한 캐스팅으로 드라마가 이 진행이 됐었어요. 우리가 발리를 좀 더 친숙하게 좋게 평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발리라는 단어가 명품 발리하고 어감이 거의 같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더 고급스럽다라는 느낌을 좀 알게 모르게 받는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2000년대 그 초반에 이 드라마가 시작이 됐었는데요. 방영이 됐었는데, 우리나라 그 해외여행의 가장, 그러니까 동남아 지역 해외여행의 가장 초석이 되었던 곳은 바로 방콕 파타야입니다. 태국의 방콕 파타야. 1990년대 중후반에 그 허니문, 신혼여행, 해외로 가는 신혼여행의 붐이 일어나면서 방콕 파타야가 굉장히 많이 떴었어요, 그때. 그러다가 2000년대 초반에는 푸켓이 또 많이 떴죠. 물론 이제 2004년도에 쓰나미로 인해 가지고 푸켓이 약간 타격이 있긴 입었지만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태국 지역은 거의 리조트 문화였어요. 리조트 문화였는데 그때 당시에 발리는 풀빌라들을 굉장히 많이 지었습니다. 풀빌라들을. 그러면 왜 발리는 그렇게 풀빌라들이 그 당시에도 그렇게 많았냐? 발리를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발리의 바다는 사실 예쁘지 않아요. 좀 시커멓습니다. 바다의 색깔은 가장 바다의 색깔을 좌우하는 게 바다 밑에 있는 깔려 있는 침전물들이 어떠한 색깔을 가지고 있느냐, 그 침전물의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바다 색깔이 정해지죠. 우리나라 그 서해안 보면 바다가 시커멓잖아요. 사실 그 밑에 다 뻘이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몰디브 바다는 밑에가 어떻습니까? 하얗죠. 아니면 완전 새파란 코발트색이거나. 자, 그거는 이제 몰디브 바다 밑에 이 깔려 있는 그런 침전물들은 거의 뭐 산호가루라든가, 그러니까 화이트 비치죠. 그런 것들이 물 밑에 이렇게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런 색깔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일부러 뭐 바다를 더럽히거나 그래가지고 뭐 바다 색깔이 나빠졌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조금 안 맞는 것 같고, 아무튼 침전물에 의해서 바다 색깔이 어느 정도 결정지어진다라는 거, 그거 알고 계시면 되는데, 이 발리는 그래서 여기가 화산지대입니다. 화산지대다 보니까 화산으로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고대의 화산 활동에 의해서 이 섬들이 막 만들어지고 했었는데요. 발리에서 유명한 비치 꾸따나 뭐 스미냑 뭐 이런 데 올라가면은 이 해변 쪽이 시커매요. 심지어 모래도 시커매요. 그리고 스미냑 쪽 가면은 진짜 모래가 새카맣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화산재해에 의해서 이 해변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바다가 시커멓게 보이는 거고, 그러한 침전물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발리가 좀 바다 색깔이 좀 그렇게 예쁘진 않아요. 예. 그렇다고 해가지고 발리가 또 다 바다 색깔이 나쁜 건 아닙니다. 누사두아라는 발리 섬의 남동쪽에 위치한 이 섬들은, 섬이 아니고 이 지역은 또 바다색이 굉장히 예뻐요. 나중에 이제 누사두아 지역을 설명하거나 그 지역에 있는 풀빌라, 리조트 등을 제가 설명할 때 그쪽 바다를 또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발리 바다치고는 너무 깨끗하고 너무 청명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다수의 바다들이 보면은 좀 색깔이 좀 안 좋아요. 그렇다 보니까 발리는 바다를 바라보면서 뭐 리조트를 만들고, 바다를 바라보는 시뷰, 뭐 오션뷰, 뭐 이런 숙소를 만들기보다는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이죠. 프라이빗한 공간, 넓은 공간, 조그만 건 아니고 넓은 공간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뭐 물놀이도 하고, 왜 개인풀이 있으니까 물놀이도 하고, 거기서 뭐 캔들라이트 디너라 해가지고 촛불 막 켜가지고 이렇게 분위기 잡아가지고 식사하는 거.
혹시 뭐 드라마나 뭐 이런 뭐 TV 뭐 예능 프로그램에서 본 듯한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런 캔들라이트 디너를 하면서 개인적인 개인 풀을 쓰면서 거기에 출장 마사지나 아니면은 뭐 하여튼 인빌라 마사지 해가지고 자기 빌라 안에서 마사지를 받는 뭐 그런 프로그램으로 이 관광객들을 많이 모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2000년도 초반에 이 붐이 많이 일어났죠. 그 발리의 붐이 드라마 괜찮았고요. 그 다음에 풀빌라 많이 만들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웨딩 업계에서 이 풀빌라를 겨냥한 상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뭐 2004년도에 푸켓에 그렇게 많은 관광객들이 들어가는 푸켓에 쓰나미가 한번 왔죠. 쓰나미가 한번 왔습니다. 그래서 푸켓으로 가던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은 어떤 관광 수요들이 발리로 이동하는 사태가 벌어지죠. 그래서 발리가 굉장히 떴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발리는 많은 관광객들을 뭐 한국 사람들도 물론 들어가지만 유럽이라든가 뭐 다른 지역의 관광객들이 막 비행기 타고 무수하게 넘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발리가 이 관광지역, 세계적인 관광지역으로 완전히 부각이 돼버린 겁니다. 극하면서 이제 발리가 엄청난 뭐 해외 투자도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관광 지역으로 자리매김을 합니다. 실제 지금도 발리를 가보면 정말 풀빌라가 많아요. 정말 풀빌라가 많아요. 군데군데 풀빌라, 군데군데 풀빌라. 예. 물론 뭐 그때 지은 것들도 있고, 2000년대 초반에 지은 것들도 있고, 최근에 지은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풀빌라 그러면은, 풀빌라의 대명사는 발리다라고 가히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다른 지역이 풀빌라가 수준이 떨어진다? 아니,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그냥 풀빌라가 많다는 거예요. 그냥 많다. 근데 오션뷰 풀빌라보다는 대부분이 레지던스형 풀빌라가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프라이빗한 풀빌라가 대다수예요. 오션뷰 풀빌라는 사실 손가락에 꼽는 것 같아요. 왜? 바다 색깔이 별로 안 좋으니까. 바다를 바라봐야 별 뭐 감흥이 없으니까 전부 다 프라이빗하게, 예, 양사방 벽으로 둘러싸고 그 안에 풀장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캔들라이트 디너하고 뭐 요런 것들이 아직까지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걸 보고 다른 뭐 국가들도 국가에 있는 어떤 관광 관련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호텔 사업을 하는 그런 회사나 개인도 가만히 안 있겠죠. 그래서 물론 바다 색깔이 상대적으로 좋은 뭐 태국 코사무이라든가 푸켓 뭐 이런 데는 특히 뭐 푸켓 위에 뭐 카오락도 마찬가지고 풀빌라를 뭐 무수하게 막 지어대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에. 그래서 발리가 한동안 동남아 풀빌라의 메카로 떠오르다가 또 서서히 좀 죽어 들어가는 그런 어떤 현상들도 일어났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제 최근에 한 몇 년 전부터 계속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접하다 보면 발리 뿐만 아니라 이 인도네시아 자체가 자연재해가 너무 심해요. 화산 폭발이 일어나죠. 쓰나미 오죠. 지진이 일어나죠. 뭐 불도 났었어요. 이 자연재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현재 지금 시점에는 어떠냐? 발리 거의 안 갑니다. 예, 자연재해가 많으면 관광객도 수요가 많이 줄어들게 되어 있죠. 예, 그래서 뭐 예전에는 발리가 그렇게 유명했다. 하지만 그러한 발리를 그래도 뭐 나는 발리 갈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직까지도 대한 아시아나 항공이 인천에서 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국적기인 가로다 항공도 계속 뜨고 있습니다. 예, 뜨고 있다 보니까 인천 출발해서 발리로 가시는 분들 그 수요층은 어느 정도 계속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 발리가 인천에서만 직항이 뜨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국토의 우리나라 인구의 3분의 1을 보유하고 있는 경상도 지역, 이 지역 사람들은 발리를 가기가 조금 애매하죠. 왜? 인천으로 올라가야 되니까. 특히 김해공항을 이용하는 부산, 이 경남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경기도나 다른 지역, 고등 수도권 지역의
어떤 분들보다는 발리를 선호하는 성향이 좀 떨어져요. 예, 떨어지고 그 이유는 직항 비행기가 없어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직항 비행기가 있는, 그리고 좀 가기 수월한, 경유를 하더라도 가기 수월한 김해공항 출발에 뭐 태국이라든가 베트남, 뭐 다낭, 요즘 뭐 다낭도 많이 들어갑니다. 다낭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가는 성향을 보이고 있어요. 경상도 쪽 사람들은. 예. 근데 이제 전라도 쪽은 아무래도 공항이 조금 빈약하다 보니까, 좀 빈약하다? 아니, 빈약한 게 아니고 공항의 어떤 이 공항을 이용하는 그런 서비스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다 인천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또 전라도 쪽은 또 수도권하고 그 성향들이 다들 비슷비슷합니다. 예, 아무튼 발리는 인도네시아다. 발리는 인도네시아의 하나의 섬이고, 그 다음에 인천에서 직항편으로 갈 수 있고, 예, 그리고 풀빌라가 잘 발달되어 있는 지역이며 바다 색깔은 별로 안 좋다. 예, 거기까지 잘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관광법 특징상 한국인이 가이드하는 것은 철저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우리가 이제 뭐 발리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가보면 한국인이 가이드하는 곳은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왜 그러냐? 자국민을 먹여 살리기 위한, 예, 그런 국가 정책이죠. 예. 그리고 인도네시아, 그러면 누가 하느냐? 그러니까 누가 그 가이드를 하느냐?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으로 이 근로자로 이렇게 와서 일을 하신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분들이 보통 5년 정도 일을 하고 자국으로 간다 그래요. 그러면 5년 동안 뭘 했겠어요? 물론 회사에서 일을 했겠죠. 하지만 그 5년 동안 한국어를 배웠겠죠. 그 사람들이 자기 나라 가면은 한국말을 할 줄 알기 때문에 가이드를 합니다.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가이드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2의 직업을 가지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 인도네시아는 한국인이 가이드를 하는 게 아니라 한국인을 만나지도 못해요. 가이드가 없으니까. 우리가 뭐 패키지든 뭐 여행사를 통해서 가이드가 있는 상품으로 여행을 가게 되면 인도네시아 사람, 한국말을 할 줄 아는 인도네시아 사람이 와서 가이드를 한다라고, 예,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발리도 마찬가지예요. 발리도 인도네시아 사람이 한국말로 가이드를 합니다. 한국말을 잘 못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사실 제가 만나본 몇몇의 가이드들은 한국말을 굉장히 잘했어요. 대화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국가와 국가 사이에는 문화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그 문화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거는 남의 나라에 우리가 관광을 갔으니까 이해는 좀 하고 시작을 해야 된다. 이해는 반드시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발리가요, 되게 웃긴 게, 이 덴파사 국제공항입니다. 이 국제공항 이름이 덴파사 국제공항인데, 이 발리가 공항에서 그 공항 주변, 예, 다운타운이죠. 이 공항 주변은 그런대로 도로가 잘 발달되어 있어요. 예, 여러 도로가 잘 발달되어 있는데, 이 조금만 벗어나면은 이 왕복 1차선이 나와요. 그냥 눈으로 보면은 왕복 1차선밖에 안 되는, 우리가 흔히 이 시골에 가면은 간혹 보이는 그런 도로예요. 예, 아주 좁은 도로. 왕복 1차선. 근데 거기를 왕복 2차선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발리 외곽은 나가보면 그런 도로가 태반이에요. 중앙선 없어요. 그냥 막 달립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차가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비껴나가는데 너무 자연스럽게 약송이나 한 것처럼 비껴나가요.
예. 제가 볼 때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운전을 잘하는 드라이버들은 다 인도네시아 발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예, 아주 스무스하게 슥 이렇게 예, 빠져나가는데 도로 사정이 좀 안 좋다는 게 좀 단점이었고요. 그리고 도로를 달리다 보면 눈으로 보면 도로가 깔려 있어요. 평탄하다고 보이는데 실제 달리면 이게 움푹 파여가지고 덜커덩 거립니다. 그렇게 하면서 시속을 40 이상 잘 내기가 힘들어요. 예. 예, 도로 사정이 그만큼 안 좋다는 거죠. 예. 아무튼 이 발리에 좀 뭐 좋은 점도 나름 있지만은 단점들도 좀 있어서 그거를 뭐 객관적으로 제가 그냥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발리를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예, 많이 있고요. 발리에 있는 음식 또는 발리에 있는 그 문화 또는 뭐 풀빌라 또 그런 바다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무튼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앞으로 쭉 며칠 동안 발리에 관련된 우리 숙소를 중심으로 예, 소개를 해 드릴까 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발리에 있는 숙소, 예, 숙소부터 먼저 제가 하나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